안녕하십니까 전국 앱등이 여러분, 다들 iOS 14 업데이트 하셨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업데이트가 되었다고 해도 무슨 기능이 있는지 알아야 써먹을 수 있겠죠? 제가 며칠간 업데이트하고 iOS 14 사용하면서 정말 유용했던 기능만 싹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친절한 채널 어디죠? 예디트!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바로 시작하시죠. iOS 14부터는 위젯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죠. 홈 화면에 위젯을 추가할 수 있게 되면서 굉장히 안드로이드스러워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사용할 수 있는 위젯의 종류가 제한적이에요. 날씨, 일정, 애플 기본 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서드파티 앱에서도 앞으로 계속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죠. 각각의 위젯은 3가지 사이즈 중에 고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젯 위에다가 다른 위젯을 이렇게 끌어다가 놓으면 마치 그 앱을 모아서 폴더를 만들듯이 스택이 만들어져서 최대 10개까지 여러 개의 위젯을 포개놓고 이렇게 휙휙 넘겨가면서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뭔가 예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막 위젯을 꺼내놓고 그랬는데 날씨 같은 건 저는 애플워치를 쓰다 보니까 여기서 바로 보이게 해둬서 그런지 눈이 잘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자주 쓰는 것들은 왼쪽으로 넘기면 나오는 위젯 갤러리에 배치를 해뒀고요. 홈 화면에는 2개만 꺼내놨어요. 여기 왼쪽 위에 보시면은 이게 지금 주식인데요. 제가 구입한 종목 3개가 바로 보이게 즐겨찾기를 해두었고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찍은 무지개 사진인데요. 위젯 스미스라는 서드파티 앱을 사용했어요. 애플 사진 위젯을 쓰면은 자꾸 제가 원치 않는 사진을 랜덤으로 지 맘대로 추천해줘가지고 보면 안 되는 사람의 얼굴이 자꾸 나와가지고 흠칫 놀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사용을 안 하고요. 위젯 스미스 앱을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요즘 iOS 14에서 유행하는 폰 꾸미기를 하시기에 굉장히 좋아요. 포토 위젯 앱도 많이 쓰시는데 그것보다는 위젯 스미스가 기능이 많아서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캘린더, 시계, 내가 좋아하는 사진, 문페이지 같은 거를 설정해 둘 수 있는데 UI가 너무 예쁘고 스타일이랑 컬러를 바꾸면 이렇게 느낌이 확 달라져요. 이번에 위젯 기능이 도입되면서 홈 화면을 꾸밀 수 있는 자유도가 높아져서 마치 액세서리를 만들 듯 자기 스타일로 폰 화면을 꾸미는 게 엄청 유행을 하더라고요, 젊은이들 사이에서. 사실 이게 원래 있던 기능이긴 한데 단축어 앱을 이용해서 앱 아이콘도 내 마음대로 디자인을 바꿀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하는 건지 간단하게만 알려드릴게요. 새로운 단축어 만들기에 들어가서 여기다가 앱 열기 동작을 검색해서 추가하고 여기다가 원하는 앱을 넣습니다. 저는 Gmail을 넣을게요. 그리고 여기 점점점 세부사항에 들어가서 홈 화면에 추가를 누르고 아이콘에 제가 원하는 사진을 선택을 해가지고 이렇게 넣고 이름을 정하고 짠! Gmail 앱 아이콘을 이렇게 감성 터지게 우체통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셨겠지만 이걸 하나하나 바꾸려면 진짜 노가다잖아요? 근데 지금 폰 꾸미기에 미친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컨셉에 맞춰가지고 앱 아이콘을 다 만들고 위젯까지 깔맞춤을 해서 거의 작품을 만들더라고요. 디에디트 구독자분들이 보내준 그 홈화면 폰 꾸미기 사진 몇 개 보여드릴게요. 진짜 장난 아니죠? 헉! 이거 보라보라한 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것도 너무 예쁘고 진짜 다들 컨셉 미친 것 같죠? 이거 다 몇 시간 동안 했었대요. 다들 진짜 박수로 보냅니다. 아 진짜 우리 구독자들, 자 이렇게 정리된 거를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앱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렇게 깔끔하게 정리할 수가 없는데. 자 이번에 홈 화면에서 앱 페이지를 통째로 숨기고 앱 보관함으로 옮겨둘 수 있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홈 화면에서 빈 공간을 아무데나 이렇게 롱터치를 하면은 편집 모드로 들어가죠. 이때 여기 점점점 돼 있는 거 있죠. 페이지 장수가 표시된 여기를 누르면 이렇게 전체 페이지가 나오는데 저는 사실 지금 홈 화면이 무려 13페이지인데 자주 쓰는 4페이지만 보이게 해두고 나머지는 다 숨김 처리를 해놨더니 훨씬 깔끔해졌더라고요. 너무 좋습니다. 화면 UI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전화나 시리처럼 전체 화면을 쓰던 작업들이 아주 컴팩트하게 표시되는 게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신나게 카톡을 하거나 인스타에 포스팅을 하다가 딱 감성 사진을 올리려고 했는데 전화가 오면 모든 동작이 멈추잖아요. 그럼 나는 너무 스트레스 받거든. 근데 이제는 이렇게 상단에 아주 컴팩트하게 작게 전화 배너가 표시되니까 원하는 작업을 가리지도 않고 멈출 필요도 없죠. 쓰던 메시지를 전송을 누른 다음에 전화를 받아도 충분합니다. 시리를 부른다고 해도 이렇게 시리가 작게 표시되니까 화면 안에 있는 내용은 그대로 볼 수 있고요. 저는 폰으로 뭔가 급하게 작업을 하거나 메일을 쓰다가 전화가 왔을 때 받는 스트레스가 되게 컸던 것 같아요. 무조건 내가 하던 작업이 뭐든 간에 중단을 시켜버리니까. 그래서 이번 UI가 화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줄이고 컴팩트하게 다듬는 게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픽처인피처 PRP 기능도 이제서야 추가됐죠. 여러분 이것도 안드로이드에서는 대체 몇 년 전부터 지원했던 기능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넷플릭스에서 우리 보검이 나오는 드라마를 보다가 화면으로 가도 팝업 창으로 영상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이즈를 조정할 수도 있고 계속 플레이가 되는 상태로 옆에 잠시 숨겨둘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써보니까 그 PIP가 되는 앱보다 안 되는 앱이 더 많더라고요. 이건 추후 지원을 할 건 같아요. 근데 정말 크리티컬한 게 유튜브에서 PIP가 안 되는데 이거는 유튜브가 아마 일부러 막아놨겠죠. 그래서 나는 꼭 아이폰에서 PIP로 유튜브를 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자, 사파리로 오세요. 사파리로 유튜브에 굳이 들어간 다음에 좌측 상단에 보시면 이 AA 알파벳 2개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걸 누르면은 여기 데스크톱 웹사이트로 가는 기능이 있어요. 여기로 들어간 다음에 이 상태에서 영상을 플레이하고 여기서 화면 속 화면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은 되는데 앞으로도 쭉 가능한 꼼수일지는 확신하기가 좀 어렵네요. 또 하나 아주 재밌는 기능이 생겼는데요. 사용자의 접근성을 높여주는 손쉬운 사용 기능 메뉴에 뒷면 탭이라는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말 그대로 아이폰 뒷면을 빠르게 2번 또는 3번 톡톡톡 탭하는 동작을 인식해서 즐겨찾기에 둔 특정 기능을 바로 실행시킬 수 있는 건데요. 보통 뒷면 탭에 2번 탭하면 스크린샷이 나오게 많이 설정을 해두시는데 그것도 정말 편해요. 근데 단축어 앱을 활용하시면 원하는 기능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때문에 뭐 카페나 밥집에 잠깐만 들어가도 QR코드 체크인해야 되잖아요. 그걸 이 뒷면 탭 2번에 저장해두면 여러분 진짜 소름 끼치게 편해요. 삶의 질이 이렇게 올라가요. 트위터에서 이재용이라는 천재님께서 카카오 QR코드랑 네이버 QR코드 쇼컷을 만들어서 공유해 주셨더라고요. 더보기에 제가 링크를 달아둘 테니까 여러분도 꼭 쓰세요. 참고로 그리고 뒷면 탭은 아이폰 8 이후의 기기에서 모두 지원합니다. 손쉬운 사용에 추가된 재밌는 기능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인공지능이 특정 소리를 캐치해서 사용자가 그 알림을 듣지 못하는 상황에 별도의 알림을 보내주는 기능인데요.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화재 경보음, 초인종 소리, 노크 소리, 아기가 우는 소리, 물소리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이제 설정을 해두고 제가 아이폰이랑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라도 아이폰 마이크에 제가 설정을 해놓은 소리가 포착이 되면 인공지능이 이거 노크하는 소리인데? 하고 제 애플워치에다가 알람을 보내줘요. 노크 소리 같은 게 지금 들어왔다. 확인을 해봐라. 이렇게. 너무 신기하죠? 다만 이 기능은 시리아랑 동시에 활성화를 시키실 수는 없습니다. 카메라 기능도 자잘자잘하게 업데이트가 꽤 많습니다. 일단 촬영 속도가 더 빨라졌어요. 빨라졌어. 초당 최대 4프레임의 속도로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물 사진을 찍고 나서는 사진을 처리하고 다음 사진을 찍기 위해 조금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이 시간도 딜레이가 확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영상이나 사진을 찍을 때 노출값을 원하는 대로 설정한 후 고정해두고 촬영할 수 있게 됐어요. 촬영 메뉴가 있는 부분을 여기서 뭐 위를 터치하셔도 되고 아래서 살짝 스와이프를 하시면 기능이 나오는데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돼 있는 게 노출 기능이에요. 요거로 마이너스 2나 플러스 2까지 노출 설정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이폰으로 셀카 찍을 때 보이는 거랑 저장되는 거랑 반대라서 불편했잖아요. 뭔지 알지? 찍을 때는 오늘 나쁘지 않은데 착각 찍었는데 저장된 걸 보면은 이게 반대로 돼 있으니까 뭔가 내 얼굴이 뒤틀린 것 같은 느낌 있잖아. 내가 문제가 아니고 애플이 문제였단 말이에요. 이제 설정에서 카메라에 들어가셔서 전면 카메라 좌우 방향 유지를 활성화해 두시면은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촬영이 되기 때문에 저장된 사진을 보고 배신감을 느끼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도 이상했다면 여러분 아시죠? 내 탓이에요, 그때부터는. 그리고 야간 사진 모드에서도 노출 값을 바꿀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아이폰 야간 사진 모드가 가끔 너무 어두운 데서 과할 만큼 밝게 나온다고 느낄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자연스러운 밤 사진의 느낌을 살리고 싶을 때는 노출을 적당히 내려주고 나서 야간 사진 모드로 촬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야간 사진 모드 촬영 중에 내가 조금 이렇게 흔들리면은 십자 표시가 나타나서 중심이 잘 맞고 있는지 촬영하는 동안 흔들림이 없었는지 이렇게 확인을 해주는 기능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야간 사진 모드 삼각대에 고정을 해두거나 어디에 이렇게 흔들림 없이 고정을 해두면 진짜 어두울 때는 막 20초, 30초 이렇게 길게 노출 시간을 가져가기도 하거든요. 근데 30초쯤 찍다 보면은 너무 길다, 그만 찍고 싶다 이럴 때 있거든요. 이제는 촬영하다 보면은 중간에 정지 버튼을 누를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 부분에서 편리해졌죠? 이렇게 촬영한 사진들을 보관하는 방식도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사진과 동영상에 이제 짧은 설명을 추가해 둘 수 있는데요.
보세요. 너무 맛있어 보이죠? 이연이 구워준 삼겹살. 나중에 이 사진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기도 쉽지만 이 텍스트를 이용해서 사진을 검색하는 것도 훨씬 더 수월해졌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사진을 사실 거의 90%를 라이브 포토로 찍어요. 나중에 약간 그 순간의 소리나 움직임을 다시 이렇게 보는 그 생동감을 좋아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폰을 사면 셔터음이 들리잖아요. 근데 그 라이브 포토는 셔터음이 좀 작아가지고 찍을 때 조금 덜 민망하거든요. 근데 순간적으로 라이브 포토를 찍다 보면은 그 1, 2초 동안 되게 흔들리잖아요. 이제 iOS 14에서는 라이브 포토 재생 시에 흔들림 보정 효과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프라이버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하겠습니다. 각각의 앱들이 내 폰에서 어떤 것들을 건드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는 기능들이 생겼습니다. 일단 특정 앱이 내 아이폰에서 마이크나 카메라를 활성화시킨다면 화면 상단에 이렇게 점이 표시가 돼요. 이게 카메라를 쓰고 있다, 마이크를 쓰고 있다, 이런 뜻이고요. 최근에 어떤 앱에서 마이크나 카메라를 사용했는지까지 이렇게 내려보면 제어 센터에 표시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특정 앱에서 그 내 위치 정보를 가져가는 게 좀 찝찝해. 하지만 위치 기반의 정보나 서비스는 이용하고 싶어. 그러면 그 각 앱 설정에 들어가서 위치 접근 허용에 대해서 정확한 위치를 비활성화해 두면은 내가 정확히 어느 지점에 있는지는 알려주지 않고 대충 이 동네에 있어, 종로구에 있어, 요 정도의 위치만 파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합니다. 요거는 뭔가 약간 맛집 앱이나 날씨 앱 같은 거에 허용해두면은 대충 괜찮을 것 같아요. 애플이 정말 결벽증이다 싶을 만큼 사용자의 정보를 서버에 전송하지 않고 디바이스 내에서 처리하고 데이터 사용성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서드파티 개발사 역시 애플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함부로 사용하거나 필요 이상 수집할 수 없도록 계속해서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네, 이렇게 제가 오늘 준비한 iOS 14 기능들을 대략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참고로 업데이트 초반이라서 확실히 버그가 많습니다. 저는 iOS 14 처음에 올리고 나서 위젯을 하나 꺼내는데 갑자기 앱 순서가 뒤죽박죽이 되고 폴더들이 다 풀려버린 거예요. 정말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새로 정리하고 다시 태어났죠. 오늘 소개해드린 기능 외에도 에어팟 프로의 공간감 오디오나 메시지 기능들도 업데이트가 많았는데요. 그 부분은 이미 많은 영상을 통해 자세히 소개가 된 것 같아서 저는 제가 직접 사용해본 기능 중에서 인상적이었던 것 위주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만나요, 여러분. 그럼 안녕.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가장 두려운 부분은 정말로 이걸 내가 편집하게 될까봐 그렇다. 혹시 오늘 편집이 후졌다면 내가 했다, 구독자들아. 내가 내년에 14도 아니고, 아니 내년에 14 아니지, 큰일 날 뻔했네. 이제 곧. 안녕. 편집하기 싫어.